이분도 참 안타까운 분인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화병이 생기셨어요. 60대 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여기도 써놨지만 일찍 이제 사별을 하시고는 그 아들 하나를 아주 애지중지에 온 힘을 다 정성을 쏟아서 기르셨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이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분 생긴 모습은 이제 몸이 좀 마른 편이고 얼굴이 약간 이렇게 돌출돼 있으면서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몸이 말랐다는 얘기는 음혈이 부족하기 쉽고 화가 발생하기 쉬운 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다가 얼굴이 이렇게 돌출된 분들도 화성을 띠고 있다 얘기예요. 화의 성향. 그러니까 뭐 성격이 급하다든지 자극에 민감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얘기도 화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체질을 갖고 계신데 이분이 오셔서는 이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응? 결혼하고 분가하고 이거 상의도 없이 지 맘대로 하고 어머니는 얼마나 속상해요. 아들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뭐가 이렇게 밑에서 치밀어 오른대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시는 거예요. 얘기를 아들 생각만 하면 이제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잠도 못 주무시고 예, 그래서 뜬 눈으로 꼬박 세울 때도 아주 많고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 진찰을 하면서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어머니 품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성인이 됐으면 또 자기 이제 일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머니는 오로지 아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아까 이제 음혈이 부족하고 화가 쌓이기 쉽고 화가 오르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우시는 분들은요 화가 아주 많이 뭉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화를 풀어드리고 음혈을 보충하고 이제 마음을 안정이 되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이제 요새 보면 옛날에는 그냥 화병 이렇게 갖고 넘어갔는데 참 요새 안타까우고 제가 그런 경우가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저기 환자분들 대했을 때 하고 지금은 이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서 참 안타까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죠? 그리고 남들하고 너무 비교를 해요.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옛날엔 그냥 화병 해갖고 화가 쌓여서 그랬지만 지금은 우울증, 강박증, 뭐 불안장애 또는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는 의욕 상실이 되거나 무기력해지고 심하면은 자살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체질적으로 화가 잘 쌓이는 체질이고 뭔가 이제 힘도 딸리면서 이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하지 않고요. 진찰을 해본 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를 풀어주고 음혈 보충하는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울고 그러시던 분이 이제 치료를 조금씩 하시면서 우는 게 이제 줄어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가끔 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실컷 우시게 이제 둬요. 왜 그러냐면 실컷 우시고 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시원하다. 우는 것도 우리 카타르시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풀어내니까. 그래서 우는 거 창피하면 안 돼요. 울고 싶을 때는 우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차츰 우는 게 줄어드시니까 이제 화가 조금씩 풀려지시는구나 해서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아들은 아드님의 인생이 있으니까 이제 너무 어머니 품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하세요. 건강하게 노후 잘 즐겁게 사시는 방법이 뭘까? 그거 생각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게 처음부터는 귀에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웬만큼 화가 풀리니까 그래야 되겠다. 그러더니 이제 차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아들한테 서운한 생각이 많이 줄었고 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운동도 조금씩 하고 싶어지고 뭔가 취미 생활도 하려고 찾고 이제 이러신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라고. 그래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아들도 그렇고 그 며느님은 또 아들 보고 왔는데 그분도 편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 화병을 치료해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이도 중요해요. 이분이 아까 여기 다 써 있네요. 60대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면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심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조금만 줘도 크게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더 힘드셨던 이유도 나이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극을 크게 받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상실감이 많아서 온 것이고, 이건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꼭 머리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쌓인 거를 풀어준다든지, 또는 한의학에는 담미신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음, 노폐물이거든요. 노폐물이 심장에 구멍을 막으면 정상적인 정신 활동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요새 보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 뭐 공황장애 이런 분들 많이 오는데 머리를 직접 치료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분의 생활이 어떠신지 또 체질이 어떠신지에 따라서 그걸 치료를 해드리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음이 우울하고 잠 못 주무신다고 무슨 신경과 약이라든지 수면제 이런 거 잡수면은 치료가 되시겠어요? 수면제는 잡수면 잡술 때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때는 잠도 주무셔도 안 잡수면 또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평생을 약에 의존해서 사실 수가 있는 건데 이분은 그런 약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운동할 생각까지 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잘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새 보면 진짜 제가 100세 시대라는 걸 실감하거든요. 막 95세, 97세 이런 분도 오시거든요. 네,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80 넘으시면 연세 있으시네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분들 오세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얼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방청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어떤 증상이 왔을 때는 그거를 무조건 덮어놓는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왔느냐를 찾아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근본 치료가 되는 거예요.